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재군입니다. 충청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이 토론회는 각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해 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리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본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입장을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실 세 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현재 자리와 발언 순서는 토론에 앞서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화면 왼쪽에 서 계신 토론자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정의당 한정혜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충청남도 광역위원 비례대표 후보 한정혜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설미경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이 만들어주신 진짜 일꾼 설미경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미옥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을 새롭게, 도민을 살맛나게,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 후보 박미옥 인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토론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공통 질문이 주어지고 공약 발표와 함께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순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토론자분들께서는 이 점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비례대표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 토론자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론자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정혜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충청남도 광역위원 비례후보 한정혜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비례후보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동지이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 후보, 모든 차별을 없앨 장애 인권 전문 활동가 이선숙 후보, 청년의 희망을 만들어갈 대학생 강경두 후보입니다. 제가 이 후보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한 번은 빨간 당, 한 번은 파란 당, 그동안 양 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두 당의 차이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견제를 위한 노란당,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3번 정의당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설미경 토론자 시작 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설미경입니다. 저는 3기에 걸쳐 충남 바르게 살기 협의회 여성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충남 각 시군, 지역별로 또한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요청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 도민이라면 어디에 살던 다 함께 행복한 충남,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충남,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행복한 충남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이제 충남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과 함께한 민선 7기의 선도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부에 대해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치하고 도민의 삶을 해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쟁만이 아닌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충남의 확실한 변화, 도민이 더 행복한 미래 100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다음 박미옥 토론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충남도의원 후보 박미옥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충남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도정교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힘센 도지사 김태흠 후보와 저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박미옥이 충남 도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허리, 교통의 중심 충남이 우수한 입지 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 충청 중심 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을 새롭게, 도민을 힘차게, 살만 남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힘센 충남, 힘나는 도민을 위해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역 발전 현안에 관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각 토론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지역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충남은 국토 중간에 위치해서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은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교통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 정당은 현재 충남 지역의 교통 기반 시설 구축 수준에 대한 평가와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설미경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기반 시설 확충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이복선 철도선로를 활용하면 추가 건설 비용 없이 천안역, 아산역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제2 서해대교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일 평균 9만 대가량이 서해대교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피서철, 연말연시 등 시즌에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을 해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충청의 산업문화철도와 충남 내륙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보령, 부여, 남공주, 세종을 연결하는 충남 산업문화철도와 대전역, 계룡역, KTX 공주역, 홍성역을 연결하는 충남 내륙철도 건설은 충남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서산공항 조기 개항과 충남항공사 에어충남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 등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미옥 토론자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충남도는 국토의 중심으로 철도나 도로망 등이 교통요지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도로망은 남북으로만 발달되어 있을 뿐 충남도를 가로지르는 횡단도로나 철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충남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횡단철도와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해에서 시작한 철도와 고속도로가 동해에 이르는 중부권 횡단 교통수단이 완비되면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는 도로나 철도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원활한 물류의 소통이 기대됩니다. 교통의 또 다른 축은 수도권과의 연결입니다. 국민의힘은 장항선의 조기 복선화와 함께
GTX C 노선의 천안과 아산 연결을 통해 수도권 진입 시간을 1시간대로 줄여 나갈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은 종축과 횡축의 바둑판식 도로와 철도로 물류 유통의 효율을 높이고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 바다와 섬, 그리고 내륙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해 관광과 물류의 소통을 돕는 교통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정혜 토론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교통기반 시설과 관련해서는 첫째, 광역교통망의 동서축 부실의 문제, 둘째, 대중교통체계의 지역 간 연계 부실과 교통약자 보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광역교통망의 동서축이 미비하다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서해안 시대에 발맞춰서 천안, 당진, 서산 간 철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상항선 철도 복선화가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체계의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남 도청을 중심으로 충남 전역 및 전국을 연결하는 버스터미널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약자를 위해 교통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100원 택시나 무료 통학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18세 이하 버스 요금 무료화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토론자당 1분 30초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충남의 의료 시스템 강화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별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 정당은 현재 충남의 의료 시스템 수준에 대한 평가와 또 의료 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미옥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2020년 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역외 진료 건수가 75만 건으로 도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며 의료 역외 유출액이 1조 4천억 원의 규모로 전국 2위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충남도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4대 의료원을 기능과 특성에 맞게 천안엔 어린이병원을, 서산은 서울대병원 위탁을, 홍성엔 산부인과를, 공주엔 노인병원으로 전문화 재배치를 하고 충청권 거점 재난전문병원으로 국립경찰병원을 아산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공주대 예상캠퍼스에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을 신설하고 종합병원이 없는 서천군과 부여군에는 심장이나 뇌질환 같은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을 위해 1차 응급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절대 부족한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학들인 은퇴 의사들의 공공의료에 재취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정혜 토론자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년여 이상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의료계 종사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설립이라든가 국립치의학연구원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유치 등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충남의 의료 시스템 강화 관련돼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둘째, 감염병 전문 병원 등 지역 특화라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수도권 대학병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등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선안, 공주, 서산, 홍성에 설치된 공공의료원의 병상 수를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체제 지역 특화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 병원, 어린이 전문 병원, 산재 전문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 네, 주어진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미경 토론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의 의료 시스템 강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도우미 홈 닥터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남의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상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충남 도민의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0세 이상 치매 충남도 책임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는 치매 발병률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이 약 15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매 진단, 입원, 치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충남도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대학 공공의대 설치 추진과 공공의료체계 강화, 국립치유연구원 설립, 재활병원 설립, 지역 암센터 위치 지원 등 다양한 지역 의료 시스템을 강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료 수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시간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각 토론자는 6분 동안 공약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분 이내로 공약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4분 동안 각 토론자별로 상호 개별 질문을 진행합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자는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 토론자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그리고 정책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한정의 토론자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정의당의 공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극복해내신 도민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존경을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 공약의 핵심 키워드를 회복으로 잡았습니다. 전 도민이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중소상공인이 영업 손실을 회복하고 노동자가 노동권을 회복하고 농업인이 다시 일할 용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발한 배달앱을 활성화해서 독점 배달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중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식량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업인들을 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월 30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충남 권역을 전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만들고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18세 이하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여 대중교통이 명실상부한 도민의 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을 확대하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무상 의료를 도입하여 의료비 연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온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혜 토론자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각 토론자들은 상호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미경 토론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한정혜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혹시 버스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까 교통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통카드 기준으로 어른이 1,500원, 청소년이 920원, 어린이 700원입니다. 민선 7기 충남도에서는 75세 이상 18세 이하 버스비 무료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혹시 이 외에 정의당은 교통비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지역 불균형이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들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충남에서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0원 택시 이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시에서, 도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고 택시비를 100원만 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은 공공성의 영역입니다. 버스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자나 이익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의 문제는 시와 지자체가, 도가 해결하는 방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이 교통비 문제라든가 버스 공영화 관련돼서는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좀 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네. 네, 이번에는 박미옥 토론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혜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현재 그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은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의당은 작년 3월부터 줄곧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그동안 많은 입장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보장을 받았었지만 2년 동안 그 영업을 못하면서 또 어려워지면서 발생했던 그 문제는 훨씬 큽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 당선인도 최근 뭐 600만 원, 1000만 원 손실보상금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큽니다. 실제 정부에서 지난 2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영역들을 확인해서 그것에 맞게 실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손실보상금의 원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의 문제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자영업자에게는 네, 주어진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제 설미경 토론자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더불어민주당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천안 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직접지구 완성, 서해선 경부고속도로 직결, 충남 서상공항 건설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 넘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6사의 논산 이전, 아산 첨단 투자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해서 충남 신농업 대전환 및 농어민수당 지급 확대, 더 행복한 주택, 꿈빛의 4,000호 건립,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무상보육 확대, 충남형
아기 수당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번째, 청년도, 어르신도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충남 어르신 공동 주택 건립, 대학 청년 문화거리 조성, 경로당 회장 및 노인회장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공약을 추가하면 충남 도민을 위한 반값 전기료, 충남형 공용 와이파이 설치로 인해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있을 것입니다. 네. 설미경 토론자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각 토론자들은 상호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박미옥 토론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공공복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관한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이 5개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복지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차등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복지 관련한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했고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지사님이 그쪽 충남형 아기 수당 지원 및 다른 부분에 같이 공약과 맞물려서 그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 다 사용하신 겁니까? 네. 네. 이번에는 한정혜 토론자 질문해 주시죠. 네, 공약 중에 충남 신농업 대전환과 농어민 수당 지급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의당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구체적인 안을 오늘 말씀하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농촌과 도시 간의 불균형에 관련한 부분에 의해서 젊은 농민을 육성하고 스마트 영농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별 특화 식물들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벨트를 구축해서 농업인이 도시와 불평등한 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박미옥 토론자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충남도의원 후보의 공통 공약과 개별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들은 기재정된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특정한 세력의 논리를 대변하는 조례 등을 현실에 맞춰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12년간 수많은 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공부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의원들이 회계와 조례 및 법리에 대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력 여성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가칭 여성 저출생 극복과 경력 단절 예방 조례입니다. 충청남도와 기업 그리고 여성 근로자 간의 협약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은 물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조례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이 알려지면 출생 이후 어린이집 등원 등 기초 육아 시기까지 유급 휴가를 주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도의회에 등원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박미옥 토론자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각 토론자들 상호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외에 국민의힘 충남 교도 비례 후보들이 낸 공약집을 우연치 않게 좀 보게 됐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저희 모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동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약 중에 내포 신도시를 탄소 중립 시범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로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 탄소 중립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저희가 후보님이 내셨는데요. 사실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저희가 10만을 예정했지만은 3만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탄소 중립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후보님도 좀 고민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더 옳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설미경 토론자 질문해 주시죠. 네, 후보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공약 발표 중에 우리 회장님으로서 많이 역할을 시민위원회나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약 중에 각종 위원회에 존재가 의미 없는 위원회는 폐지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신 건지 하는 부분과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지금 대통령 공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각종 위원회를 지금 위원회가 우리 각 지역의 인구의 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원회의 폐지라는 말은 쉽지 않은 얘기이지만 도의원들과 그리고 지역의 도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폐기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가족과 청소년의 기능을 보강해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에서도 여성정책 담당 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청년과 여성의 그 청년과 가족의 기능을 더 보강해서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5분간 진행됩니다. 각 토론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토론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에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사회자가 관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설미경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두 후보님 혹시 우리 도내 5060 세대 중장년 여성 인구 수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5060 세대 중장년 여성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39만 명으로 충남 전체 여성의 29%를 차지합니다. 이들 여성들은 일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지만 실제 자리는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중장년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박미옥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그 경력 단절 여성들 그리고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일자리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모든 일자리의 창출이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늘어나야만이 함께 이 중장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한정희 후보님. 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취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을 그만둬야 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녹색 경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60대 여성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내 중장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청년층과 달리 중장년 여성은 토착성, 지역 밀착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자리 재원 투자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들의 일자리 활성화하는 중장년의 여성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 경제 활동 참가율 간극을 줄이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저희가 질문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의 시설 중 전체 3분의 1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충남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은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두 후보님께 충남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략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정희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아산시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몇 년 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사측이죠. 아산시와 교섭을 하고 있지만 교섭이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흔히가 우리 얘기하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산 시민들에게 수많은 공연을 하고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아산시 측에서 근로계약을 썼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동자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다른 영역도 아닙니다. 아산시가 공공이 책임지는 영역에서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분들과 함께 아산시를 비롯한 전체 충남의 문화예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미옥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짧게. 네.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조금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어려운 그 취약계층이 있죠. 여기 보면은 근로자들이라든지 장애인,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공에서 네,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박미옥 토론자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네. 그동안 누구보다도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여성 후보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충남도의 위력에 의한 성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차 가해입니다. 지난 4월 25일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비롯한 56개의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여성단체 연합 명의로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 후보를 배제하라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밝힌 2차 가해자 3명 가운데 아쉽게도 충남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양승조 후보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며 지난해 대선 출마를 앞두고 가해자 면회를 가겠다고 언론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양승조 후보는 개인의 일탈과 도정의 연계는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두 분 여성 비례대표 후보님께 그동안 저희 당보다도 사실 더 많은 여성 인권과 성비위 활동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그 의견들을 개인적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편의상 한정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저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참 아쉽습니다. 몇 년 전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으로부터 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갑질, 성비 이런 문제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동안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 단체장들의 성비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2차, 3차 가해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후에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보호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고 이러한 문화가 전파되지 않으면 근절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미경 네, 토론자. 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중대하고 엄중한 이 성비 사건에 대해서 더 선거를 앞두고 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제명을 결정을 했으며 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로부터 사회 보호와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성비위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가해했던 것이라고 저희 이야기하시던데 그 성추문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 당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박미호 하도록 토론자 하겠습니다. 계속 더 주도권 질문 토론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임기를 불과 2달 앞두고 있는 양승조 지사께서 민선 7기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충남 일자리진흥원장이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공공기관의 그 보훈 인사,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인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코드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충남도의회에 진출하시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한정혜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평가 속에 인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거대 양당이 벌여온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번 당이나 2번 당이나 서로를 네, 주어진 시간이 끝나서 답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정혜 토론자가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 반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라고 하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여 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34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 당에서는 탄소 중립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문제로 어떤 것들을 꼽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법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의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석탄 발전소 30기가 폐쇄되면 5,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5,300여 명 비정규직을 포함한 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포함한 도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가 600여 개, 종사자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만 비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과 지역 상권 붕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서 충남 지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국가 정책의 전환으로 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의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먼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충남은 탄소 중립 정책의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소 중립 위원회를 전국의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분과에는 노동자가 없고 농업을 다루는 녹색 생활 분과에는 농민이 없습니다. 지역의 전문 활동가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는 평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후에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노동자들, 농민들, 지역의 시민사회에서 현장 전문가들로 한정희 재구 후보님 상할 답변할 의향이 시간을 있으신지 조금 보장해 주시기 여쭙겠습니다. 바랍니다. 2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네. 우리 기후 환경 변화와 국제적인 환경 문화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화 만들고 우리 아이들한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금 물려줘야 된다는 게 어른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력발전소는 굉장히 조기 폐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그 외에 아까 지역발전에서 노동자 관련한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곳에 관련해서는 수소와 스마트 탄소 중립 도시 그걸로 인해서 더 일자리를 만들고 거점 도시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보령에 있는 또 다른 관광 벨트 조성 및 다른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지금 도지사님 공약에 담았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금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과 함께하셨던 서울대 주한규 교수는 얼마 전에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당진, 서천, 보령 지역입니다. 핵발전소를 짓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말 많던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하더니 거기에 핵발전소를 넣겠다고 하는 것들 때문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충남도당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충남 보령을 위주로 해서 우리 전국 59개의 그 화력발전소 중에 이 충남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탄소 중립에 우리 충남이 아주 핵심에 서 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그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많은 피해와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충청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비례대표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각 토론자당 1분 30초입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충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충남 지역 안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대규모 산업단지와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 지역과 농촌 경제 위주인 중남부 지역의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충남 내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박미옥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충남의 서북부권과 동남부권 지역의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인구 소멸 위험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권인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4개 지역의 인구는 충남 전체의 65%에 이르고 지역 내 총 생산은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청양은 3만, 금산, 서천은 5만 등 인구선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공주도 10만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충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낙후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 강점을 살린 신생산업의 유치 및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성패를 결정하며 툭하면 충남 펜싱이 일어난 도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국책사업 유치입니다. 이제 힘있는 도지사가 이끄는 국민의힘 김태흠 도정이 과감하게 국책사업을 유치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정혜 토론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 인구의 70% 이상이 머물고 있는 곳,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의 재정 및 인프라의 불균형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목표는 각 지역의 출생, 교육, 일자리, 소득, 의료, 노후에 이르기까지 자기 완결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균형을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균형을 위해 지방대, 지자체, 산업체 간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 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균형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이 녹색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출산, 의료, 노후 균형을 위해서 지역별 주치의제와 공공의료원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설미경 토론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 발전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불균형 또한 아주 심각한 상태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15개 시군 중 9곳이 이른바 지방소멸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천안, 아산 중심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집중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5개 시군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과제라도 해법을 찾지 않을 수 없는데요. 102만 명이 서명을 통한 도민이 만들어주신 큰 성과, 혁신도시 지정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고 충남도 내에 서부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으로 내포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환황해권 중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맞게 지역
특성과 특징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계룡 국방도시에는 육사 이전과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인데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농업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고 고령화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 귀촌 기본교육과 농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정당의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한정혜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밀값이 폭등하고 인도네시아는 파묘 수출을 금지해서 국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식량 자급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월 30만 원씩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농어촌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농어촌이 녹색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을 활용한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를 수립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여성 농어민 권리 강화 및 성평등한 농어촌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설미경 토론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공약으로 충남 내륙 지역의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민 고령화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민 육성과 함께 지속적인 6차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영농 교육과 지역별 특화 작물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배추 구축, 지역별 브랜드화를 지원해주는 조례와 귀농 귀촌 사업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농어민 수당 직불제 확대를 시행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농업 대전환이라는 공약으로 지원 사업을 충청남도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미옥 토론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활성화라는 것은 참 많은 공공 자원이 들어가면서도 크게 극대화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그 정책들을 많이 폈지만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개별 특성화된 그 본인들의 전략을 내놓으면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약과 함께 그리고 각종 농작물의 각종 농업인 직불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밤 농업인 직불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되어 있는 데 대한 농업 직불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 다 사용하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다섯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충남의 성장 동력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은데요. 혁신도시 지정 후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지지부진하는 등 혁신도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 정당은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설미경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않았다고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충남 혁신도시 유치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되었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무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에 조속한 지방 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시키고 내포 혁신도시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탄소 중립 도시로 조성하여 내포 신도시가 환경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민 100만 명이 서명운동으로 뜻을 모아줬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한 끝에 2020년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4년은 혁신도시의 초석을 만드는 기간이었고 이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삽교역 신설 예정이고 내포 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이전 환경이 갖춰져 있는 만큼 민선 8기 계획한 도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함께 속도를 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미옥 토론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포 신도시의 2020년 10월 충남 혁신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지사 김태흠 도지사와 함께 공공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내포 신도시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만 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기관 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정혜 토론자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출마를 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광역 비례 후보로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의당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에 내포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도청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도시로 설계됐지만 아직 내포에 가보면 많이 비어있고 인구는 3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내포 혁신도시는 충남도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후에 충남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2023년 서해안철도가 개통되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 경부선을 버금가는 국토대동맹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초 예정되었던 대학, 종합병원, KBS 방송국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당진도 있고 보령도 있고 홍성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네, 주어진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세 분 토론자께서 충남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공통 질문을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자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토론자 세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토론자께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은 시작 발언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미옥 토론자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의 완성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충남이 진정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충남도는 변해야 합니다. 힘센 도지사 김태흠 후보와 함께 공정의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활기찬 충남을 재건해야 합니다.
지난 12년 도정의 정체됐던 틀을 깨고 충남의 역동성을 이제 내보일 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섰던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 충청인의 긍지와 충청인의 자부심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으로 보여주십시오. 저 박미옥 충남도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도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도민의 삶을 대변하는 도민의 대변자, 도민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설미경 토론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설미경입니다. 청소노동자와 세월호, 육아휴직과 같은 약자에게 막말하는 걸 우리는 힘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애써온 사람인지 어느 정당이 약자 편에 서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진력과 성과물을 만들고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3대 핵심 과제 및 충남에 대한 마음 5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6월 1일 여러분의 한 표가 충남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일 잘하는, 일할 줄 아는 1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한 번 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정혜 토론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대변합니다. 이들의 다양한 권익이 보장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이러한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은 말로만 정치개혁을 주장할 뿐입니다. 단언컨대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개혁 정의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에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 사이에 불과 3초, 이 짧은 3초간의 노란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빨간불과 파란불 사이의 3초, 정의당이 그 노란불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한 비례대표 충청남도 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TJB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례대표 충청남도 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충청의 미래당 토론회가 토론자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